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게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역사 덕후들이 해볼 만한 게임이라는 주제로 제가 요즘 즐기고 있는 게임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 요즘 이제 상황인 만큼 밖에 나가서 문화생활을 즐기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게임이 역사에 대한 흥미를 고조시키고 깊이 감정적으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했다는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잊어버릴 것이고, 나한테 가르쳐주면 기억할 것이고, 나를 참여시켜준다면 나는 뭔가 배울 것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과학 같은 경우야 직접 실험실에 나가가지고 뭔가 실험을 해보는 그런 참여가 가능하지만, 역사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시간여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쭉 역사 관련 게임을 갖다가 즐겨 해왔는데, 게임을 통해 가지고 시대를 갖다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층이 있더라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큰 정치 얘기나 뭐 제국의 갈등 이런 거보다는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나랑 비슷한 어떤 인생의 고민을 갖다가 만났을 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 약간 이런 거를 궁금하면서 이제 책을 많이 읽게 돼요. Lived Experience라고 그러죠. 실제로 사라진 경험, 인생에서 경험해본 것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역사 속에서 굴곡을 타면서 어떤 희로애락을 느꼈는지, 이런 약간 문학적인 역사 스토리텔링을 저는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그 게임을 보면은 상당히 고증도 잘 돼 있고 그런 스토리텔링이 좋은 게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게임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제가 중세 덕후다 보니까 중세 게임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거는 마법 같은 게 나오거나 막 무적의 검이 나오거나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좀 시대를 갖다가 이렇게 혼돈시킨 그런 게임들, 뭐 중세기라고 하는데 갑옷은 18세기 거고 뭐 이런 게임들도 그닥 좋아하잖아요. 제가 그 역사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희열은 약간 중세기에 대해서 뭔가 읽었어요. 중세기 체코에 대해서. 그러면서 중세기에는 여기가 뭐 어떤 모양이었고 이렇게 말로 들었는데 그 시대에 대한 게임이 딱 나왔어요. 상당히 재현이 잘 돼 있어요. 100%는 아니겠죠, 게임이니까. 그랬을 때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중세기의 동네를 걸어 다니고 그 안에서 이제 기사가 돼가지고 싸움도 해보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좋아하죠. 좀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역사 스토리텔링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개해드릴 첫 번째 게임은 콜 오브 듀티 시리즈의 일부인 이제 월드워 2인데, 아마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콜 오브 듀티 시리즈는 다 좋아하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콜 오브 듀티 처음에 나왔을 때는 거의 이제 2차 대전 중심으로 나왔었고, 미군, 그리고 이제 영국군, 그리고 러시아군을 갖다가 돌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게 여러 개의 스토리 라인을 갖다가 이렇게 깔아놓은 좀 그런 게임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할리우드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약간 영감을 따왔던 그 고증도 약간 영화의 어떤 장면 그대로 좀 만들었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모습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미장센이 거의 똑같았다는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스나이퍼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거의 Enemies at the Gate라고 하는 그 주드로가 나오는 영화랑 굉장히 비슷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제가 콜 오브 듀티를 갖다 모던 월페어 시리즈까지 굉장히 좋아해서 모던 월페어 1까지. 이제 모던 월페어 1은 약간 그 이란 이라크라든지 러시아와 미국 사이의 갈등 같은 걸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좋아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콜 오브 듀티 시리즈가 미래지향적으로 갔습니다. 막 아직 나오지 않은 무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저는 조금 있을 만한 일, 아니면 내가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 더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몇 년 동안 콜 오브 듀티를 갖다 쉬었다가 이제 콜 오브 듀티 월드워 2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오리지널로 돌아갔구나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이 게임을 하게 됐는데, 이 게임도 보면은 이제 일부러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처음 그 콜 오브 듀티에 약간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게임의 첫 번째 부분이 다시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역사적인 사료를 기초로 이제 이런 걸 만들죠. 좀 과장되게 만들긴 하지만 이제 카메라 같은 것도 귀했기 때문에 한 앵글에서 찍은 딱 한 부분밖에 없는데, 사실 요렇게 독일 폭격기가 런던을 갖다가 폭격하고 있거나 다른 도시를 폭격하고 있는 딱 요 장면에서 이 앵글에서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훨씬 더 우리한테 익숙한 약간 시네마틱한 앵글로 이걸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것이 이 고증 잘 된 게임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유튜버 분 보니까 특전사 분 중에서 이제 외국에 있는 특전사 교육도 나가고 뭐 경호 교육도 나가고 이런 분이 이 콜 오브 듀티 하면서 야, 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 정말 무기체제니 뭐니 너무 리얼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를 보고 콜 오브 듀티가 괜히 재밌는 게 아니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제 콜 오브 듀티 처음 부분 보면 루즈벨트 대통령의 연설이 이제 쭉 배경에 깔리면서 미군들이 참여했던 어려운 전투들을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드라마틱하게 시작을 하네요. 게임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게임 안으로 들어가면
하면은 처음에 군함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옆에 있는 저 안경 쓴 친구 보면은 계속 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잖아요. 카메라가 이제 35mm 필름 카메라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이때가. 그래서 이 35mm 카메라를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찍은 어떤 사진을 보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갖다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다 이렇게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주컬만이라는 친구는 유태인이고 아이엘로라는 친구는 이탈리아계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어떤 미국인의 범주에 완전히 포함시켜주지 않고 인종차별의 대상이 되던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같이 싸우면서 이제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장면을 이제 묘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배기 때문에 이제 배가 계속 흔들리니까 이제 막 카메라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연기 자욱한 것도 상당히 재밌고, 실제로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이 카메라를 가지고 탄 사진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카파라는 사진가가 있었는데, 사진가가 노르망디 상륙 작전 때 독일군들이 배가 다가오지 못하게 설치해 놓은 이렇게 철로 된 이 구조물 뒤에 군인이 이렇게 반쯤 물에 잠겨 있는 장면을 포커스가 나장한 채로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캐릭터의 영감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돼요. 일단 노르망디 상륙 작전 부분만 한번 보면 여기 이제 얼마나 이 큰 작전인지를 보여주죠. 함정이 쭉 떠 있고 얼마나 이렇게 큰 육해 공동 작전이었는지를 보여주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나왔던 상륙정들이죠. 여기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면 저 상륙정 뚜껑이 열리는 순간 그 독일군의 MG42 기관총 포화가 퍼부어지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그런 장면이 있고, 이런 것도 굉장히 거의 뭐 영화 한 편처럼 만드는 콜 오브 듀티의 매력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35mm 카메라로 뭔가 전쟁을 담아내려고 하는 이런 병사들의 모습이 이제 나오죠. 여자친구 사진 꽂아놨는데 옷차림도 1940년대 그 미국 패션을 갖다가 너무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포라이터가 이런 상황에서도 불이 켜진다는 걸로 이제 레전드가 됐는데, 이런 것도 좀 보여주죠. 적군의 포화가 시작이 됐죠. 뒤에 있는 친구는 벌써 죽어나갔고, 저도 아마 몸을 구부리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드라마틱하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전쟁의 레슨은 상대편과 폭력이 있을 때 상대편도 위험에 처하면 나도 위험하다는 걸 깨닫는 것이 이제 전쟁이 우리한테 주는 역사적 레슨인데, 게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대편한테는 폭력을 해할 수 있지만 내가 총을 맞아도 나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게임을 하는 것은 역사를 공부하는 것과 반대의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갖다가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장면을 보면서 와, 진짜 우리 딴 나라랑 한번 붙어야겠다, 이거 멋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으아, 은폐. 어디서 쏘는지 보이지도 않잖아요. 여기 이제 철조망이 있으니까 철조망을 뚫는 이런 무기가 있었구나, 약간 이런 것도 뭐 밀리터리를 원래 잘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철조망을 뚫는데 저런 무기를 썼구나, 뭐 이런 것도 알고 이제 인터넷에 가서 한번 찾아보겠죠. 1인칭으로 경험한다는 것이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역사를 1인칭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적군 참호에 들어왔고, 원래 이제 독일제 기관총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그 콜 오브 듀티 할 때도 일단 독일군 참호에 들어오면은 독일군 총을 하나 찾았습니다. 이 총이 굉장히 조용하고 반동이 별로 없는 총이라서 요런 데 참 좋아요. 위에 이제 아군들이 뛰어넘어가고, 수류탄 하나 집어넣고 헬스킷 먹고, 자, 저기 우리의 장갑차 하나 지나갑니다. 이 박격포를 가져갈 순 없네. 자, 일단 연막탄 하나를 뿌렸어요. 저기 아군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를 쐈던 거죠, 얘네가. 다시 나왔습니다. 저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역사를 갖다가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게임 콜 오브 듀티 월드 워 2 소개시켜 드렸고요. 사실 제가 이제 게임을 갖다 상당히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맥을 샀어요. 2011년에 게임을 할 나이가 좀 지났다, 이제 커리어에 집중하자 그래가지고 맥킨토시를 샀기 때문에 계속 게임을 안 하다가 조승연의 탐구 생활하면서 일단 편집용이랍시고 이제 PC를 갖다 되게 좋은 걸 하나 뽑았고, 제가 역사 덕후가 된 이유가 사실 게임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다음에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저를 역사 덕후로 만들어준 빈티지 게임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쭉 정리해보려고 하는데, 게임이 이제 제 어떤 그런 인생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크레인을 갖다 프랑스어로 그루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영어로도 크레인이라고 부르잖아요. 크레인이 원래 학이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1대5로 얻어맞고 있는 지금 중인데, 캐베지, 배추죠. 예, 여기 아래 보면 스틸 이렇게 돼 있죠. 예, 훔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됩니다. 어이구, 걸렸다. 예, 그럼 이제 걸리면 카드가 와가지고 때려요. 그러면은 항복.